길버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신화공 2021년 컴퓨터 학력 1급 실기 엑셀 부문의 실전 모의고사 C형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는 e샵 3843이에요. 길버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파일로 열어주시면 같이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순서대로 풀이를 하도록 하고 학생분들은 문제 1번, 문제 3번, 문제 4번, 다시 문제 2번 이렇게 순서대로 쉬운 문제를 먼저 하는 것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은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고급 필터를 수행해요. 자, 고급 필터를 하게 되면 먼저 조건을 찾으셔야 돼요. 자, 조건은 B24에서 B25에 입력을 할 거고 자, and, left, mid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B24번 셀에 조건이라고 쓴다. 이걸 먼저 하세요. 자, 그리고 B25번 셀에 우리가 써야 하는 조건은 첫 번째 지시사항에 4번이 P로 시작하고 그랬어요. 자, 네 번째 글자가 O 이상인 또 그러네요. 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가지고 오래요. 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블럭 잡아 놓은 것이 조건에 해당이 되고 자, 그리고 나서는 4번 이름 결과지기 필드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표시하라고 하죠. 자, 결과는 B27에서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두 번째 해야 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급 필터 메뉴를 열 거예요. 자,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조건을 쓸 때는 어떤 조건을 쓸 거냐면 4번이 P로 시작한다는 것은 left를 써서 왼쪽에서 하나의 글자를 꺼냈을 때 문자 P와 같다는 것이고 자, 네 번째 글자가 그러잖아요. 그럼 미드로 네 번째 문자를 꺼냈을 때 O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O에는 쌍따옴표 O를 하셔야 됩니다. 자, 레프트, 라이트, 미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문자 함수가 돼서 데이터가 문자로 나와요. 문자 성격을 가지고. 그래서 쌍따옴표 O를 하셔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자, 문제를 같이 풀이를 해볼까요?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자, 조건을 쓰라고 한 B24번에 일단은 뭐 조건 또는 제목 또는 조건 제목 이렇게 저는 이제 조건 제목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식을 쓸 거고 조건을 쓸게요. 자, 우리 조건 하나로만 할 거죠. 두 개 조건은 AND로 연결이 됩니다. 자, 마법사 열어주시고요. 자, 이 AND의 첫 번째 조건은 4번이 P로 시작해요. 그러면 P로 시작한다는 것은 4번에서 왼쪽에서부터 하나를 꺼냈을 때 문자 P와 같고라는 뜻이고 자, 다시 또 네 번째 글자가 O 이상이라고 나와요. 지금 이제 또 똑같이 4번을 이야기하는가 봐요. 자, 4번에 지금 네 번째 글자를 꺼내면 O, 뭐 1, 2, 3, 4, 5 이런 게 나오네요. 자, 미드를 통해서 글자를 꺼냈을 때 O 이상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교재의 답에는 쌍따옴표 없이 그냥 O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문자 O라고 해야 맞습니다. 쌍따옴표를 안 한 대신에 이제 곱하기 1을 했어요. 근데 문자 O라고 쓰셔도 돼요. 자, 그럼 레프트와 라이트를 해보러 가죠. 레프트. 첫 번째 데이터. 자, 4번의 첫 번째 데이터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꺼냅니다. 다시 미드를 하러 갈게요. 자, 미드에서는 4번의 데이터 중에 우리 네 번째 글자가 그랬으니까 네 번째에서부터 꺼내기를 시작하고 한 개의 문자를 꺼냈을 때 5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은 5잖아요. 그래서 AND에 가게 되면 false와 true를 배출합니다. 자, 조건을 다 썼으면 확인을 하고 자, 두 번째 결과를 표시할 곳을 정한다 그랬어요. 자, 결과는 4번 이름 성명 직위만 가지고 올 거죠. 성별 직위. 자, 블럭 잡고 복사를 해서 자, B27번에 붙여 넣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할 일이에요. 세 번째 할 일은 커서를 큰 표로 옮기고 이제 걸러져야 되는 원본표에 넣고 데이터 메뉴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을 누른다. 그래서 안쪽에 자, 커서를 넣었으면 목록 범위는 반짝반짝합니다. 자,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해 주시고 조건 범위 내가 쓴 조건 2개, 복사 위치 결과 복사하겠다고 붙여놓은 복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 후에 확인. 자, 그럼 데이터가 나오죠? 자, 우리 데이터 중에 4번의 네 번째 글자가 5보다 작은 데이터는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김한흥부터 이충희까지 나오면 되겠어요. 자, 이제 2번 문제 풀이를 해볼까요? 자, 2번 문제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네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조건부 서식을 하게 되면 제가 풀이하는 방법으로는 자, 첫 번째 조건을 쓴다. 이 조건을 쓸 때 행인지 열인지 알아본다. 그러면 조건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알아보고 두 번째는 블럭을 잡는다. 뭐 복사까지 쓸까요? 자, 방금 쓴 조건식을 복사하고 세 번째 범위를 블럭 잡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메뉴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B3에서 H22가 이제 세 번째 블럭을 잡을 범위가 될 거고요. 자, 입사일이 짝수 달이고 자, 짝수 달이어야 돼요. 달만 꺼냈을 때. 2017년 1월 1일 이후인 그랬어요. 이제 데이터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하게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전체인지 열전체인지 우리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자, 행전체라고 하면 뭐 B3을 잡거나 했을 때 문자 앞에 달러를 준다. 열전체라고 하면 똑같은 B3이더라도 숫자 앞에 달러를 준다. 이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부등호 앞쪽에서 셀을 잡았을 때 문자 앞에 달러를 줄 겁니다. 자,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할 거고 자, 함수를 무려 4개나 줬어요, 여러분. 자, 이 4개 함수를 아는 거 모르는 거 좀 구별을 할게요. 자, 먼스는 월을 꺼내주는 함수예요. 달. 그러면 월을 꺼내겠죠. 자, is, if은 지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and는 2개 이상의 조건을 연결할 때 쓰고 뭐뭐 이 고로 연결되는 조건을 연결할 때 이럴 때 씁니다. date는 날짜를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자, 지금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is, even하고 date 함수를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모두 써야 되기 때문에 is, even, date 함수 먼저 알아보고 쓸게요. 엑셀 시트 열어주시고요.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B3번부터 조건부 서식 줄 거니까 B3번 행의 오른쪽에 식을 적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2개 함수를 알아본다 그랬죠? is, even과 date 함수를 써야 돼요. 자, is, even이라는 함수를 찾아보시고 뜻을 볼게요. 그러면 짝수이면 true를 반환한대요. 우리 문제에 입사일이 짝수 달이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even에 달을 넣어서 짝수이면 true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또 date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자, date는 날짜, 시간, 코드에서 날짜를 나타내는 수를 구합니다. 그랬어요. 자, is, even은 뭐 그냥 true, false로 나오는 건지 알겠어요. 자, date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으로는 모를 것 같아요. 자, 더블 클릭하고 마법사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마법사 안에 연도를 넣으세요. 월을 넣으세요. 일을 넣으세요가 3개의 인수가 있고 자, 연도에 클릭을 하면 1900년 또는 1904년부터 9999까지의 숫자를 넣어달래요. 자, 그러면 21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리고 월은 10월, 날은 5일 이런 식으로 넣으면 오른쪽에 이 데이터를 조합해서 44,474가 나오고 결과도 44474가 나오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일까요? 자, 지금은 서식이 없어서 44,474가 나오고 데이트란 함수는 중간에 빼기를 연결해서 날짜 서식으로 2021년 10월 5일을 나타내게 돼요.
이런 함수가 데이트예요. 자, 그럼 데이트는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쓸만한 곳을 찾으셔야죠. 쓸만한 곳이 있어요? 2017년, 2017년 1월 1일 이후라고 하는데, 2017년 1월 이후에 쓸까요? 저도 지금은 어디다 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알려면 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문제에서 보면 입사일의 달이 그랬으니까 입사일에서 월만 꺼내죠. 자, 이것이 짝수달인지 알아보고 자, 또 이 입사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래요. 자, 그럼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되죠. 2017년 1월 1일 이후에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버리면 데이트라는 함수를 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 날짜를 형성하는데 이제 좀 억지스럽게 껴넣는 거죠. 여기서 데이트를 쓸게요. 그래야만 데이트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수식을 만들어 볼게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and. 첫 번째 조건은 입사일이 짝수달이에요. 그럼 짝수인지 아닌지 봐주는 거는 is 2분이라고 했습니다. 짝수인지 알아볼 거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자, 2017년 1월 1일 이후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입사일의 첫 번째 데이터가 크거나 같대요. 2017년 1월 1일 이렇게 쓰면 데이트를 쓸 곳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곳에 굳이 만들어요. 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할게요. 라고. 자,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 하나를 기억해내셔야 돼요. 내가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셀을 클릭했을 때는 조건부 서식에서는 행전체라고 하면 F4를 눌러서 문자 앞에 달러가 있게 한다. 지금 이 부분에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is 2분 또 가볼게요. 자, 어떤 게 짝수달이냐? 우리는 입사일의 월이 짝수달이다. 먼스를 꺼냈을 때 짝수인지 볼 것이다. 다시 또 먼스 갈게요. 자, 먼스는 날짜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날짜는 입사일의 첫 번째 데이터이고 셀을 찍으면 F4를 열심히 눌러서 문자 앞에 달러를 주세요. 자, 지금도 괄호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함수가 있죠. 데이트라는 함수. 자, 이곳에는 2017 그리고 1 빼기 1이라는 숫자를 써서 2017년 1월 1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럼 이제 식이 다 써졌습니다. is 2분은 true, false를 배출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등호는 없어도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서 식을 다 쓰고 오른쪽에서 true, false가 결정이 되면 자, 식을 복사를 하고 함수 인수는 취소로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할 일, B3번부터 해당되는 곳을 다 블럭 잡는다고 했어요. 자, 이 주소 저에 써도 돼요. 이름 상자에 B3에서 H22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 갑니다. 자,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우리 두 번째 세모에 나와요. 자, 이 수식에 컨트롤 V로 쓴 식을 붙여 넣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지시사항 끝에 서식을 주어지죠. 서식. 서식은 굵게, 글꼴 색은 표준색의 파랑입니다. 그리고 확인. 다시 확인. 자, 여러분들한테 파란색으로 되어지는 색이 칠해지는 서식은 자, 짝수달이어야 되니까 2, 6, 80, 12 이 달만 색이 칠해져야 하고 그 중에서도 2017년이 넘어가는 데이터들의 파란색 줄이 들어오면 됩니다. 조건부 서식 풀이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을 문제에 출제를 했군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저랑 메뉴를 열고 첫 번째 인쇄 영역 설정하고 자, 페이지의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자, 행머리글과 열머리글 인쇄 설정할 거고요. 자, 하단의 왼쪽에
자, 다음과 같이 작성일은 뭐 이렇게 표시를 하래요. 날짜를. 자, 이걸 순서대로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교재 보시면서 따라오시고 전 메뉴 열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옮겨가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일단은 메뉴를 페이지 레이아웃을 여시고요. 지금처럼 인쇄 영역이나 뭐 머리글 바닥글이 나오는 것은 페이지 설정입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꺼내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에 누름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자, 이 중에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넣어보죠.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시트 탭에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 그랬잖아요. 인쇄 영역에 커서를 넣어서 A1번부터 I16번까지입니다. 블럭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뒤쪽에 페이지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돼야 돼요. 자, 이건 시트 탭에 없고요. 페이지 탭에 가면 자동 확대 축소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로 나오게 설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지시사항, 행머리글과 열머리글 인쇄되게 하라 그랬죠? 시트 탭을 열고 자, 행과 열의 머리글을 인쇄합니다. 세 번째 지시사항, 매 페이지 하단에 그랬기 때문에 머리글, 바닥글 탭을 열고 자, 다시 또 자, 하단이니까 바닥글 편집을 누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왼쪽 구역이라고 하죠. 왼쪽 구역에. 작성일은 날짜라고 했어요. 그러면 왼쪽 구역에 작성일은 이라고 먼저 여러분도 써주시고 띄어쓰기도 있네요. 자, 그리고 날짜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위쪽에 있는 아이콘 중에 날짜를 넣을 수 있는 아이콘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달력이 날짜이죠. 달력을 클릭. 그러면 end 날짜가 들어갑니다. 확인하신 후에 자, 작성일은 뭐라고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바닥글에 보시면 이렇게 확인돼서 나와요. 이 바닥글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페이지 레이아웃에 의한 게 다 풀어졌네요. 자, 확인하시면 되겠죠. 빠뜨리지 않고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계산 작업 풀이를 하겠습니다. 시트를 계산 작업으로 열어주시고 교재는 504페이지예요. 다른 화면이 떴죠? 죄송해요. 자, 계산 작업 문제 2번이고요. 문제는 5문제 나옵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표 1에서 그래요. 그리고 근무 연수를 채우게 하면서 계산할 거네요. 3번부터 11번이라서. 자, 근무 연수는 기준 날짜 I1과 입사일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데이스와 인트 함수를 줬어요. 자, 인트 함수는 정수로 만들어준 함수고 이제 데이스는 저하고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표 1에 근무 연수를 F3번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트 함수도 모를 수도 있고 데이스 함수로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인트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뜻이 나오죠. 이렇게. 자, 인트라는 함수는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정수로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지금 어디다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트는 정수를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자, 데이스라는 함수를 한번 볼까요? 자, 데이스라는 함수는 두 날짜 사이에 일의 수를 반환해주는 함수래요. 자, 그럼 우리는 근무 연수를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근무 날짜와 기준 날짜를 가지고. 자,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게요. 자, 일단 날짜 수 사이를 계산할 거는 데이스밖에 없어 보이네요. 자, 데이스를 열어볼까요? 그리고 FX를 누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인수가 end date죠. 그러면 자, 아래쪽 설명을 들어보면 계산하고자 하는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start date, end date로 표시를 한대요. 그러면 end date가 끝 날짜니까 입사일을 볼까요? 2020년 7월 18일이 기준 날짜, 입사일은 11년 5월 15일. 그러면 end date가 어떤 걸까요? 그걸 아셔야죠.
엔드 데이트는 I 1번이겠죠. 최근에 가까운 날짜. 우리는 채우기를 할 거거든요. 자, I 1번이 한 번 내려오면 수락이 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오면. 그래서 채우기를 하지 못하게 F4를 걸어요. 자, 스타트 데이트를 넣으면 입사일이 되겠죠. 자, 이 입사일은 홍기남에서 이 기자의 데이터로 하나씩 내려오면서 계산이 돼야 돼요. 이렇게 채우기를 한다는 거는 끌어내려와지는 거죠. 그래서 F4를 잡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니까 3352가 돼요. 자, 그럼 나오지 마시고. 자, 우리는 연수로 할 거예요. 그러면 3352라는 숫자가 몇 년이 됐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65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식 결과가 9.18356164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9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9로 만들기 위해서 데이스 앞에 인트를 추가해주면 되죠. 인트에서 제가 괄호를 안 열었어요. 자, 인트를 추가를 해주면 되죠. 인트라는 함수는 인수가 하나예요. 그래서 데이스에 365를 나눈 값으로 그냥 바로 9가 나오게 됩니다. 자, 확인하시면 9가 나오고 채우기를 하면 데이터가 뭐 9년, 3년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계산 작업 2번.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요. 자, 그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면 일단은 아래쪽 박스를 만들어야 되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박스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읽을게요. 입사일 근무연수 근무 증가분을 인수로 받아 이렇게 되면 박스를 만들라는 소리이고요. 자, 입사일의 연도가 그랬으니까 2어가 들어가겠죠. 자, 2015년 이전이면 그랬으니까 이렇게 조건문이 들어가고요. 면자 들어가면 if 절이 시작이 되겠네요. 자, 기본급은 계산을 해주고 2016년 이후이면 그랬어요. 자, 2015년 이전이 아니라는 것은 2016년 이후라는 거예요. 자, 이건 조건 없이 처리하셔도 괜찮겠네요. 조건 안 줄 겁니다. 이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2015년까지 뭐 2015년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다 꺼내간 거예요. 조건에 맞게. 그럼 남은 데이터는 2016년 이후겠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if문을 쓰지 않고 select문을 쓰네요. select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죠. 자, 엑셀을 여시고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일단은 연다. 그리고 나서 삽입의 모듈을 하셔야죠. 자, 다시 이쪽에 박스를 만들어야 돼요. 퍼블릭 펑션 KB 기본급 입사일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as date 그리고 근무 연수 급여 증가분까지.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박스에 있는 내용은 같아야 돼요. 자, 이제 아래 if로 쓰면 좋을 텐데 select로 쓰라고 했어요. 자, if로 쓰는지 select case로 쓰는지는 우리가 반복되는 구문만 잘 잡아주면 되죠. 자, select case로 쓰겠습니다. 자, 연도를 꺼내고요. 입사 1위에서 꺼냅니다. 이것을 케이스가 받는 거죠. 케이스 is 2015 이하이면 KB 기본급은 000 1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더하기 근무 연수 곱하기 급여 증가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 케이스가 아니면 KB 기본급은 자, 80만 원의 계산식을 주는군요. 자, 더하기 근무 연수 곱하기 급여 증가. 일단은 나면 안 되고요. 이제 끝났으면 end select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자, 우리는 프로시 안에 쓰는 단어는 입사일, 근무 연수, 급여 증가분 이것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입사일도 들어가 있고 근무 연수도 들어가 있고 급여 증가분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닌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잘 쓰실 수 있으세요. 자, 잘 쓰셨나요? 그러면 프로시저를 닫고 기본급에 커서를 넣어서 등호 KB 기본급은 자, 마법사 열어야죠. 입사일을 넣어주시고요. 근무 연수도 넣어주고 급여 증가분도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급여 증가분이 이렇게 홀로 외롭게 떨어져 있군요. 자, 우리는 계산하고 채울 건데 급여 증가분은 내려가면 안 될 것으로 보이죠? 자, 급여 증가분은 5만 원이라고 잡은 다음에 F4를 눌러서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채우시면 기본급이 계산이 되고 우리 실전 모의고사여서 바로 앞 문제에서 계산한 근무 연수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3번 문제 풀이할게요. 자, 3번은 표 1에서 수당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A17번부터 B20번에 있는 표를 참조할 거예요. 그래서 참조함수 V룩업이 나오네요. 자, 수당은 기본급 곱의 수당 비율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당을 계산할 거고 수당에 대한 식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식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식은 두 번째 지시여야 돼요. 지시를 하는 과정에 이제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자, 수당 비율이 따로 있진 않나 봐요. 그래서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이거나 그랬네요. 5. 자, 직위가 과장이면 수당 비율에 5%를 또 더해준대요. 아, 수당 비율이 있긴 있는데 여기다 또 추가 5%를 해주나 봐요. 이렇게. 자, 이제 문제 보면서 정말 이런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함수는 vlookup, if, or 세 개를 모두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표 1에 수당을 계산하는 자리를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고 채우기를 할 거죠. 자, 조금 전에 문제를 확인을 해봤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수당은 기본급 곱하기 수당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본급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수당 비율이 없어서 보니까 이제 A17번부터 나와 있는 표가 하나 있고 수당 비율이 이렇게 2번 열에 있는 거죠. 그럼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 식에 포인트를 주고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모를 보고. 자, 수당은 등호. 기본급에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급 첫 번째 데이터에 곱합니다. 별표. 수당 비율을 곱하는데 수당 비율은 저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 첨조된 표에서 가지고 와야 돼서 vlookup을 합니다. 자, vlookup을 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 첨조되는 표예요. 자, 이 표에 1번 열의 근무 연수가 있으면 자, 첫 번째 데이터에도 근무 연수를 넣어주는데 참조표가 아닌 내 표에 있는 근무 연수 하나를 두 번째 참조표에 떨어져 있죠. F4입니다. 1번 열에서 찾아요. 자, 이 참조표는 1번, 2번 이렇게 열 번호를 갖습니다. 자, 수당 비율이 2번에 있는데 우리 수당 비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콜 인덱스 넘에 2번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라고 하고 마지막 인수는 첫 번째 인수가 문자이면 무조건 0이지만 숫자이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하단에 있는 참조표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참조표가 과연 근무 연수가 1이면 0.2이고 5이면 0.5를 줄 것인가? 1부터 4까지이면 0.2이고 5부터 9까지이면 0.5, 0.5를 줄 것인가? 자, 어떤 표 같으세요? 잘 모르겠나요?
자, 일단 첫 번째 있는 표 우리 데이터를 보죠. 9잖아요, 9. 자, 여기에 9가 써진 게 없죠. 5와 10 사이에 9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없는 데이터가 있다는 것은 범위라는 거예요. 1부터 4까지, 5부터 9까지 이렇게 범주를 나타내는 표란 말이에요. 그럼 랭지 룩업은 생략한다. 자, 이러면 기본급 곱하기 수당 비율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5%를 추가 더할 거래요. 그러면 뒤쪽에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넣어서 더하기를 해요. 조건에 맞으면 5%를 주고 아니면 안 줄 거예요. 자,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if의 첫 번째 식에 우린 조건이 두 개죠. 10년 이상 이거나 직위가 과장. 자, 두 개 조건에 맞으면 5%를 추가로 더 주고 자, 아니면 0을 주면 되나요? 0%를 더해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로지컬 테스트. 자, 로지컬의 두 개 조건에 맞는지 볼게요. 5를 갑니다. 자, 다시 5 함수에 갈게요. 5는 조건을 한 쌍에 하나씩 연결을 합니다. 자, 우리 거 조건은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5를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직위가 그러죠. 직위의 첫 번째 셀이 과장과 같아요 라고 또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식을 다 썼어요. 이제 우리가 쓸 식은. 자, 이 식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식이 맞다면 보세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기본급 그리고 곱에 V룩업을 곱해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니까 기본급 145만 원에 근무 연수 9년이죠. 그러면 비율로는 0.05를 곱하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145만 원에 뒤쪽은 생략할게요. 자, 곱하기 0.05를 곱해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다시 0.05를 더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를 나중에 하는 식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우리가 돈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끝에 0.05를 더하면 뭐 얼마 나온다? 쩐인가? 이론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에서는. 우리 문제에서는 브이로그업으로 찾은 비율 있죠. 0.05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비율에 5%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0.05가 나오면 5%를 더해서 0.5를 더해서 자 0.55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곱하기와 더하기 연산자가 순서대로 있으면 곱하기를 먼저 하니까 곱하는데 더하는 걸 먼저 하고 곱할 수 있게. 자, 뒤쪽에 브이로그업과 if를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할게요. 자, 그리고 채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당이 되는 거예요. 한글이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제가 어려운가요? 수당 비율에 5%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수당 비율란에 괄호 쳐서 먼저 더할 수 있게 합니다. 4번 문제 할게요. 4번은 표 2에서 할 거고 부서별 상여금의 합계를 자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채우기 합니다. 자 합계니까 썸 주겠죠. 자 아래 보니까 표 2를 참조하래요. 참조표가 표 1이 되고 썸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if가 없는 배열이구나. 자 if가 없는 배열은 조건을 묶어서 자, 그리고라는 조건이 나오면 또 조건을 묶고 조건을 모두 다 곱하기로 묶은 다음에 자, 마지막에 계산 범위까지 곱하고 간다. 그럼 우리는 조건이 몇 개일까요? 하나죠. 부서별. 자, 지금 문제상으로는 조건이 하나입니다. 엑셀 열어보죠. 표 2번도 보시고요. 자, 상여금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썸만 줬어요. 자, 그럼 커서를 계산해야 되는 곳에 커서를 놓고 배열 수식을 풀 거고 위에서 아래로만 채웁니다. 옆에 표는 있지만
부서만 조건이 될 거예요. 자, 함수 쓸게요. 썸으로 합계를 구합니다. if는 없어요. 자, 그러면 조건 하나가 들어갈 거고 곱하기 계산 범위예요. 자, 어떤 것의 합계를 구하죠? 상여금의 합계를 구하죠. 그럼 상여금 전체의 합계를 구하고, 자, 참조표로 적용되는 것들은 F사를 하셔야죠. 자, 이제 조건 쓰겠습니다. 괄호 안에 커서 넣어서 부서명 전체 중에서 F사 같은지 보죠. 표 2에 있는 부서명과 아래로만 채울 거라서 F사를 뭐 왼쪽 열 쳐댕하는 거는 의미가 없겠어요. 자, 배열 수식은 마칠 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친다. 자,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채우면 각각의 답이 나오면 돼요. 4번 문제 풀이였어요.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자, 방금 했던 표 2에서 하네요. 부서별 상여금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average if라는 함수를 주네요. 그러니까 배열 수식이 아니고 average if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푸셔야 돼요.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상여금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등호 average if라는 함수를 줬어요. 일반 함수예요. 마법사 가보죠. 자, average if 함수는 인수가 3개이고요. 자, 랭지가 2번 나옵니다. 이 중에 average range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계산 범위입니다. 우리 하단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설명이 틀려 있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자, 계산 범위가 3번째 인수이다. 그러면 첫 번째 랭지는 조건 범위가 돼요. 그럼 우리 조건은 부서별 그랬으니까 부서명이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랭지, 부서명을 잘 골라내줘야 되는 랭지, 범위예요. 그러면 표 1에 있는 부서명 중에라고 잡으셔야 되고, 자, 이 범위는 F사로 채우셔야겠죠. 채우기가 되지 않도록. 자, 크리트리언은 표 2에 붙어 있는 부서명입니다. 자, 이 기획부는 아래로 채우기가 되면서 기획부였다가 총무부였다가 영업부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F사를 하지 않아요. 자, 에버리지 랭지는 상여금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표 1에 상여금을 잡는데 F사를 하셔야겠죠. 나랑 떨어져 있으면 F사 하라고 이렇게 저는 가르쳐요. 내가 계산하는 곳과 좀 멀면 F사 하세요. 자, 일반 함수였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을 하고 마칠 겁니다. 수식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제 그냥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쓰고 계신 분들은 쉼표로 구분을 해서 C3에서 C11, 25, H3에서 H11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확인하시고 채워서 평균을 40만 원, 36만 1,000원, 37만 8,000원 이렇게 꺼내시면 되겠어요. 좀 함수가 다소 쉽네요. 자, 이제 분석 작업 해보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자, 1번 문제. 1번 문제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원본으로 가지고 올 건지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기로 할 건지를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가지고 와요. 그 말은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 자체가 삽입에서 출발합니다. 자, 원본 데이터는 게임 대여이고 쉼표로 분리되어 있고 첫행의 머리글 포함합니다. 자, 제품명과 등급 단가 수량 이 열만 가지고 올 거예요. 자, 데이터 모델에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와 레이아웃은 그림 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림에 보시면 자, 일단 시작하는 위치는 A3번이에요. 필터가 된 곳이 아니고 이제 표가 연속되어 있는 곳의 시작점. 그래서 위치는 A3입니다. 레이아웃은 떨어져 있는 등급은 필터이고 왼쪽에 있는 제품명은 행이에요. 자, 합계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값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이제 뭐 필터, 행, 값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메뉴만 짚어드리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메뉴를 쓸 거고요. 자, 값 영역에 대해서는 수량과 뭐 단가 필드를 열 합계의 비율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자, 18세 이상만 나타나도록 지정하는데 이것은 필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필터링 할 겁니다. 자, 11개 비율로 하는 거는 값 표시 형식입니다. 값 필드 설정입니다. 말이 좀 헛나갔네요. 자, 이제 모두 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엑셀을 여시고 분석 작업 1을 엽니다. 메뉴는 삽입의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랬어요. 연결 선택 누르고, 자, 왼쪽 아래에 더 찾아보기 누릅니다. 자, 여러분들 C 드라이브에 길벗 컴활 1급에서 엑셀 부분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가면 여기에 게임대여라는 CSV 파일이 있어야 돼요. 제가 또 못 찾고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열기. 자, 그러면 마법사가 시작되어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죠. 쉼표니까 머리글 표시할 거고요. 다음, 자, 기호 중에서는 쉼표로 분리되어 있어요. 다음, 자, 어떤 열을 가지고 오지 않음은 없지만 어떤 열만 가지고 오세요 그랬는데 제품명, 등급, 단가, 수량열을 가지고 올 거라서 다 가지고 오면 되네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열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마칩니다. 자, 위치는 우리 조금 전에 레이아웃 봤었죠? A 3번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에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자, 빨간색 박스 하지 않았는데 잘 따라오셨나요? 자, 확인하면 피벗 테이블이 열려요. 자, 혹시 놓쳤으면 조금 돌려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필드 중에 등급은 떨어져 있으니까 필터이고요. 자, 제품명이 행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값에 수량과 단가를 순서대로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두 번째 지시사항의 중간 부분까지 했습니다. 이제 자, 뒤쪽에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다음으로 자, 디자인 메뉴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만들게요. 자, 세 번째 지시사항은 수량과 단가를 수정하는 거예요. 자, 값의 필드를 수정할 때는 한 개씩 하셔야 되고요. 하나씩 수량 데이터 중에 하나에 커서 놓고 오른쪽 마우스 값 필드 설정 가서 자, 열 합계의 비율로 한다는 것은 값 표시 형식을 열 합계의 비율로 하겠습니다라고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자,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값 표시 형식을 열 합계의 비율. 자, 제가 좀 다른 메뉴로 갔죠. 값 필드 설정에 가지 않고도 오른쪽 마우스를 하면 요약도 나오고 표시 형식도 나와요. 자,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그러죠. 자, 메뉴는 피벗 테이블 분석 메뉴 왼쪽에 옵션이고 오른쪽 마우스에도 나옵니다. 자, 이곳에서 레이블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라고 했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등급이라는 필드는 뭐 하라는데 지금 이건 옵션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에 체크를 하고 자, 나오세요. 옵션에서는. 그리고 등급이 올로 되어 있는데 올을 눌러서 올을 풀고 자, 얘를 18세 이상만 할 거래요. 그러면 지금 여러 항목 선택 뭐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12, 14, 15, 16, 17을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워주세요. 18세 이상만 체크가 되게 확인. 자,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그림이 주어지면 그림과 같아야 답입니다. 그림과 같으시죠? 이제 분석 작업 2번 해볼게요.
자, 문제도 분석 작업 2번을 엽니다. 2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기능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엑셀은 그걸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데이터 표 기능을 사용하여 라고 하나를 했고요.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조건부 서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 표 기능은 어떻게 풀까요? 첫 번째 식을 먼저 써줘야 돼요. 자, 식을 쓰고 위치는 이제 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블럭을 잡아야 되죠. 블럭 잡고 그리고 메뉴를 엽니다. 이거를 지켜서 하시면 돼요. 자, 조건부 서식은 1번 문제에서는 다소 어려운 식으로 쓰는 문제가 나오고 분석 작업에서는 규칙 유형이 좀 쉬워져요. 그래서 규칙 유형은 다음을 포함하는 셀로 일정 범위에 9 이상인 데이터에 색을 주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표 기능 먼저 할게요. 엑셀 열어서 데이터 표 기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좀 보죠. 자, 우리는 데이터 표 기능을 사용해서 D10번부터 데이터에 블럭을 넣어서 잡을 건데 표를 보면 지금 위쪽에 셀은 비어 있지만 이렇게 표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C9번에 자, 이 마주치는 이곳에 식을 넣는 것이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먼저 블럭을 쳐놨는데 블럭을 잡는 게 두 번째 할 일이고 자, 이 표에서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첫 행의 데이터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 열의 데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파란색 부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이 식은 이곳에 가중 평균이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식을 쓰는 방법은 C9번 첫 번째 식을 써야 되는 곳에 커서를 놓고 등호 가중 평균을 가지고 있는 것은 7.8이죠. 원래 있던 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 클릭을 하고 엔터를 하세요. 엔터 그리고 7.8부터 시작을 해서 블럭을 잡습니다. 표 다 잡으셔야 돼요. 데이터 메뉴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연다. 자, 그러면 행 입력 셀과 열 입력 셀이 나오는데 자,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할게요. 자, 10부터 50이 써 있는 곳이 첫 행이라고 했고 이곳은 필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첫 행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해 줘야 되는 셀. 자, 우리는 10부터 50까지의 데이터를 어디다 넣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필기의 데이터가 지금 제가 이거를 가렸네요. 자, 항목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럼 필기의 반영 비율을 지금 우리가 40%를 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 10부터 50까지 넣어보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이 셀 자리에 첫 행의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열 입력 셀은 내 표의 왼쪽 열에 있는 데이터를 자, 20% 면접 자리에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가 남은 거죠. 행 입력 셀에 40%를 찍어주고 열 입력 셀에 20%를 클릭해준다. 자, 확인을 하면 모든 비율이 다시 계산돼서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할게요. 자, 기본 문제 1번에서는 제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식을 쓰고 블럭 잡고 메뉴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분석 작업에 나오는 조건부 서식은 조금 달라요. 자, D10번부터 H14번까지 먼저 블럭 잡고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을 갈 거예요. 자, 원래 조건부 서식은 블럭 잡고 메뉴를 먼저 가면 되는데 제가 기본 작업에서는 함수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먼저 쓰고 가는 거예요. 마법사를 쓰고 싶어서 마법사를 쓰지 않고도 함수를 잘 쓰시는 분들은 블럭 잡고 메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 가시고 규칙 유형 찾아야 돼서 새 규칙 갈게요. 규칙의 유형은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으로 선택을 할 거고, 자, 이 영역에 9 이상을 잡아요. 그래서 셀 값이 해당 범위가 아니고 이상이에요. 9 이상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서식을 주는데 오른쪽 서식 채우기를 표준색의 주황으로 합니다. 그리고 확인, 다시 확인. 자, 9가 넘는 데이터에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분석 작업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기타 작업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기타 작업은 차트부터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매크로, 다시 이제 프로시저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죠. 자, 기타 작업 1번 차트는, 다시 동그라미 1번, 차트에 레이아웃 줄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이게 메뉴예요. 차트 레이아웃. 그리고 차트 제목 넣을 거고요. 첫째 조각의 값을 뭐 90도로 지정하는데, 자, 이 메뉴 전체는 우리 원형 차트를 만나는데 도면형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이제 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열의 서식에서 할 거예요. 또 데이터에 레이블 표시할 거고요. 범례 수정하겠네요. 자, 차트 영역 수정합니다. 지금 제가 박스 친 부분이 큰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교재 보면서 저하고 풀면서 볼게요. 기타 작업 1 시트를 여시고 차트를 보면 일단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서식을 열어 놓으시고 차트의 활성 메뉴도 열어 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차트 레이아웃을 그래요. 그러면 차트 도구 디자인의 왼편에 보시면 빠른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빠른 레이아웃 눌러서 자, 레이아웃을 3번을 주라고 하죠. 그러면 3번. 클릭만 해주면 돼요. 자, 지정한 후에 차트에 제목을 또 넣어달래요. 그러면 더하기. 추가는 차트 제목 넣습니다. 자, 이름이 상반기 판매가 아니고 사원별 뭐 상반기 판매 현황이네요. 자, 이렇게 고쳐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을 하셨어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첫째 조각의 각을 그러잖아요. 근데 첫째 조각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원형의 차트 중에 어딘가에 클릭을 하시거나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중에 확대를 할게요. 자, 오른쪽 서식 중에 선택 옵션을 눌러서 계열 상반기 판매는 이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자, 하단에 메뉴 3개가 또 있죠. 페인트통 오각형 차트. 자, 차트를 누르면 첫째 조각의 각이 나와요. 90%이고 도넛 구멍의 크기를 50이 아니고 40을 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또 세 번째 문제 갈게요.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라고 했어요. 자, 더하기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의 오른쪽에 단추 누르고 위치까지 잡을까요? 위치 안 잡아도 지금 클릭하면 바로 숫자가 들어가고 뭐 도넛형이라 위치가 지금 따로 없어요. 가운데 들어가게 돼서 위치는 없네요. 삼각형 클릭해 보시면 보이시죠? 자, 이제 네 번째 범례가 나오죠. 자, 범례는 화면에서는 손정호 책기장에 나오는 상자예요. 클릭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서식에서 누름 단추 눌러서 범례를 선택합니다. 자, 글꼴체는 홈 메뉴에 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된 그대로 홈 메뉴 가시고 굴림체에 크기는 9네요. 자, 그리고 채우기 색 나와요. 자, 채우기 색은 물론 바로 아래에 있는 페인트통에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채우기 색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오른쪽에 서식에서 하시게 되면 페인트통에 채우기를 가시고 색을 흰색 배경이를 테마색의 제일 위에 있는 색을 잡아주시고 그림자 주라고 하죠. 자, 오각형 눌러서 그림자를 미리 설정 누르고 오프셋 대각선
오프셋 오른쪽이네요. 자, 그냥 오프셋 오른쪽. 자, 이렇게 하면 4번 풀이를 다 하시는 거예요. 자, 5번은 차트 영역을 수정하죠. 수정할 때는 항상 서식에서 합니다. 자, 서식에 누름단추 눌러서 차트 영역으로 바꿔주시고. 테두리 스타일은 그래요. 페인트 통에 테두리라는 곳에서 자, 가장 아래로 내리시면 스크롤바를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둥근 모서리가 나옵니다. 자, 그림자주라고 하죠. 그림자와 같은 효과는 오각형에 있어요. 자, 그림자를 미리 설정 눌러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설정합니다. 자, 차트에 대한 5문항을 모두 다 풀었고 맞췄을 때 모습은 그림과 유사하면 됩니다. 기타 작업 2번을 볼게요. 저는 시트를 먼저 옮겼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타 작업 2번은 매크로를 만드는 문제네요. 자, 매크로는 켜고 끄는 걸 중요하다고 저는 말을 해요. 1번을 하기 전에 켜시고, 자, 매크로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평가라는 매크로를 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면 매크로를 끄셔야 됩니다. 오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볼게요. 자, 셀의 값이 3 이하이면 그렇죠. 조건은 대괄호에 했습니다. 상위라는 텍스트를 주고 자, 6 이상이면 그랬어요. 조건은 대괄호에 했습니다. 조건과 조건의 분리는 세미콜론이 하고요. 하위를 주고 자, 나머지는 그랬어요. 그러면 또 세미콜론으로 분리해서 중간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시에 보면 도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전에 뭐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든 도형이든 이런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반드시 매크로는 끄셔야 됩니다. 자, 도형은 여러분들께서 보고 그냥 저랑 따라서 해보실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을 하기 전에 켜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I 4번을 클릭하기 전에 켜셔야 돼요. 그럼 빈 셀에 커서를 놓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키로. 자, 매크로의 이름은 평가예요. 자, 확인을 하신 후에 이제 드디어 I 4번부터 I 11번을 블럭 잡겠다는 거죠. 자, 그런 후에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에 들어가시고 표시 형식 중에서도 사용자 지정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 문제 다시 보시고 읽으면서 써볼게요. 자, 3 이하이면 그랬나요? 3 이하이면 첫 번째 조건이 작거나 같다. 3 대괄호에 묶어서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문자로 상위를 나타낼 거래. 자, 두 번째 조건으로 분리할 때는 세미콜론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6 이상이면 그래요. 크거나 같다. 6. 자, 6 이상이면 하위를 줍니다. 이 조건도 아니면 그랬어요. 세미콜론. 두 개의 조건이 아니면 문자로 중간을 줍니다. 자, 조건 간의 분리는 세미콜론이 하고 조건은 대괄호에 넣는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는 것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거죠. 자, 끝나면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한다. 자, 이제 제가 문제를 열진 않을게요. 자, 삽입의 도형, 그리고 기본 도형에 타원을 클릭을 해서 자, 같은 시트에 E1부터 F2까지 랬어요. 자, Alt를 누르고 E1에서 F2까지 그리고 자, 텍스트는 평가 띄고 보기라고 씁니다. 자,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 도형에서는 매크로 지정이 바로 안 떠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매크로 지정을 우리가 해줘요. 자, 평가라는 매크로를 넣어주면 되겠죠. 확인. 자, 첫 번째 매크로를 다 만들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매크로를 만들게요. 자, 두 번째 매크로는
평가 필터 기능을 사용하래요. 그럼 쓰기 전에 무조건 매크로는 열려야 되고요. 자, B1, 3에서 I11번에 전공학과가 공문인 데이터를 표시하면 돼요. 그럼 매크로를 꺼야죠. 표시하게 되면. 자, 매크로 이름은 관련 학과예요. 자, 아래쪽에 도형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자, 표가 아닌 곳. 빈 셀에 커서 놓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르는 게 좋다. 자, 매크로의 이름은 관련 학과래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냥 필터를 사용할 거니까 표 안에 커서를 어딘가에 놓으시고 데이터 메뉴에 큰 깔때기 필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모든 제목에 단추가 생겨요. 자, 이것 중에 전공학과가 그랬으니까 전공학과 옆에 단추를 눌러서 자, 국문이래요. 그러면 국문에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국문 데이터만 남죠? 그러면 표시가 다 된 거잖아요. 끄셔야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한다. 자, 이제 첫 번째 있는 지시사항 볼게요.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 가고 타원을 자, 우리 워크시트의 I1번부터 자, H1번이네요. 자, H1번부터 I2번까지. 저 많이 틀리죠? 미안해요. 자, 그린 다음에 관련 학과 보기라고 띄어쓰기까지 맞춰서 잘 쓰고 자, 이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돌아가야 돼요. 자, 도형한테 매크로 넣어줄게요. 오른쪽 마우스 매크로를 지정해요. 자, 관련 학과를 지정해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두 번째 매크로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확인하는 작업은 1급 하시는 분들은 할 시간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게 나아요. 자,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넘어가시고 자, 문제를 볼게요. 자, 기타 작업 3번은 1번 풀고 3번 풀고 2번 풀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적 단추를 클릭하면 성적 관리 폼이 화면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이 프로시저는 쇼죠, 쇼. 점 쇼. 자, 같이 해볼까요? 엑셀에서 프로시저를 들어갈 때는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한 다음에 단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다. 그럼 CMD 성적을 클릭하면 이라고 떠요. 자, 그럼 여기에 폼이 나오면 되잖아요. 성적 관리라는 폼이 점 쇼가 되면 된다. 스페이스바로 선택합니다. 자, 되는지는 실행 단추 눌러서 폼이 나오면 돼요. 닫으세요. 자, 우리 1번 풀었으면 3번 푼다 그랬어요. 3번.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활성화가 되면 그랬네요. 자, 워크시트가 활성화되면 그리고 활성화를 안 가르쳐줘요. 자, 활성화는 액티베이트입니다. F1 셀에 길벗 고등학교가 들어가야 된대요. 자, 넣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 셀에 넣어요라고 해서 등호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해볼까요? 자, 엑셀을 열어주시고 프로시저로 들어오세요. 자, 우리는 이번엔 단추가 문제가 아니고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타 작업 3번 시트 더블 클릭. 자, 위에 CMD 성적이 나오는데 그거 아니고 워크시트가. 자, 다시 또 클릭 셀렉트 체인지 아니고 활성화가 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액티베이트가 되면. 액티베이트가 활성화예요. 자, F1 셀에 뭘로라고요? 길벗 고등학교? 이렇게 넣어달래요. 자, 이 부분은 위에 그 실행 단추로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시저를 닫고 자, 워크시트를 기타 작업 2번이나 뭐 다른 걸 한번 눌렀다가 기타 작업 3번을 누르면 이렇게 F1에 길벗 고등학교가 들어가면 된대요. 자, 이제 마지막 2번 문제. 2번 문제는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자, 반 이름 1차, 2차가 폼에 반 이름이 어디에 각각 표시되고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조회를 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들이 폼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합계라는 란에는 합계가 그냥 들어오면 된대요. 자, 그럼 폼으로 이쪽 txt 1차에 들어올 거니까 txt 이름에 들어오고 자, txt 이름으로 해볼까요? 자, txt 이름에 들어와요. 그런데 엑셀에 있는 범위가 들어옵니다. 셀스로. 이렇게 들어올 거고 마지막에 있는 셀만 들어오면 돼서 우리가 선택한 것과 상관없는 셀이 들어오게 돼요. 자, 제가 항상 쓰는 변수를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우리 표는 연속된 범위를 보면 자, 이 3번부터 표들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그럼 기준을 A3번을 줄게요. 그럼 우리가 쓰는 거, 늘 쓰는 거. 자, 변수 A는 A3번부터 시작을 해서 붙어 있는 것들을 커렌트, 자, 범위, 레이전, 붙어 있는 범위에 로우스, 행들의 수를 세어요를 쓴다고요. 그럼 몇 번 나올까요? 여기까지 하면 4개 나오나요? 4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에 계속 이게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셀을 가지고 오면 돼. 그러니까 6번 셀을 가지고 오면 돼. 그럼 6번이 되게 하려면 더하기 2를 한다. 그럼 6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하기 2에서 그냥 가지고 올게요. 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자, 이 변수 A는 A를 잡는 것도 교재에 있는 답과 다르고 마지막 부분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식 자체가 달라요. 자, A3부터 출발을 해서 커렌트 레이전이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이렇게 박스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있는 지역을. 그리고 로우스는 이 중에 행들만 이렇게 위에서부터 행들만 하나, 둘, 셋, 넷 하고 카운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 4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행은 6번 행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2로 6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식을 쓰고 나서는 수월해집니다. 자, 프로시저로 열어주시고요. 왼쪽에 성적 관리 폼을 열어서 조회 단추를 클릭할 때 일어나면 됩니다. 변수 A 잡아요. 자, 방금 썼던 거. A는 이라고 잡아주셔야 되고 자, A 3번에서 시작을 하죠. 점 current region 점 rows 점 count를 하면 4개가 나오는데 난 6번이 필요해. 그 다음에는 텍스트 상자로 가면 되잖아요. txt 반명에 셀스 A,1번에 반명이 있네요. 자, 그림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반이 있으니까 반을 넣어주면 돼요. 자, 또 txt 이름에 넣어줘야죠. 셀의 마지막 2번째 열에 이름이 있죠. 자, txt 1차인가요? 1차에 셀스 자, A, 3번에 있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txt 2차라는 곳에 셀스 A, 4번 넣어주면 되네요. 자, 그리고 txt 합계라는 곳에 넣을 건데 합계는 자, 1차와 2차의 합을 넣어요. 그러면 1차와 2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셀스 A, 3번이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써도 돼요. A, 4번이 이제 1차와 2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거나 자, 아니면 이제 컨트롤 상자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 txt 1차를 넣는데 더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밸류를 좀 넣는 게 안전하게 써질 것 같아요. 자, 문자 서식이 아니고 숫자로 값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셀스 A, 4도 지우고 txt 2차에 있는 데이터를 밸류로 가지고 옵니다라고 쓰시겠다고요. 자, 서식이랑 같아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지는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 단추 누르시고 조회를 누르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마지막 합계 한번 볼까요?
자, 합계를 봤더니 8892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88 더하기 92 아닌가요? 그런데 왜 쟤들 8892가 나오죠? 자, 그 있는 값을 더해서 그냥 그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 값의 서식을 좀 다르게 풀어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를 셀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좀 쉽게 들어가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셀수로 한번 넣어볼게요. A,4 나오는지 보죠. 자, 실행 단추 눌러서 조회를 누르면 나오나요, 이제? 180 맞아요? 88, 92 그리고 더하면 180 맞죠? 그럼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교재의 답에는 이거하고 좀 다른 답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 프로시저와 제가 해놓은 답과 달라요. 모두 다 지금 텍스트 상자에 점 밸류를 넣어서 값 영역에 넣게 되어 있고 이제 합계도 밸이라는 함수도 쓰고 또 밸류도 쓰고 그랬는데 우리는 결과만 잘 보면 되니까 이제 저처럼 써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힘든 여정이네요. 실전 모의고사 시험 풀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